안녕하세요. 오늘 리플 XRP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XRP 현물 ETF에 관련된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만큼 현물 ETF에 향하는 자금도 엄청난 양으로 쓸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일주일 동안 6억 달러 가까운 돈을 특히 지난 24일에는 하루 동안만 1억 6천만 달러가 자금이 유입돼서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ETF보다 더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달러, 이더리움이 9,700만 달러, 솔라나가 5,800만 달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예상과 달리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이 ETF 고래들을 누르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아주 선전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시장을 주도해온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은 XRP 현물 ETF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블랙락 오판이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장 판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신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XRP가 현물 ETF 시장에서 선전을 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요 브로커리지나 연금 플랫폼에서도 XRP에 대한 접근이 되게 확대될 거거든요.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냥 이 ETF 이 시장으로 끝나지 않고요. 브로커리지 시장, 더 큰 브로커리지 시장이나 연금 플랫폼 여러 가지 형태의 연금 플랫폼에서도 XRP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ETF 시장은 XRP가 주도하게 되는 그런 시장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지금 초기 신호가 나타났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도대체 블랙락이 왜 이러고 있는지, XRP 현물 E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이게 오판이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시장을 보는 어떤 전망이 있었던 건지 한번 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를 향후 글로벌 결제 정산 인프라의 핵심 자산이다라고 언급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각 운용사가 어떤 자산에서 전선을 그을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XRP의 현물 ETF 시장에서의 선전이 바로 거래소에서의 XRP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죠. 유동성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당장 이게 직접적으로 XRP의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점점 시중에서 보십시오. ETF에 XRP가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점점 XRP가 줄어드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ETF 서랍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암호화폐 불장에서 XRP가 달나라로 가는데 Fly to the Moon 하는 데 있어서 달나라까지 보내줄 원료가 지금 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오히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누르고 있는 XRP의 ETF 시장에서의 폭발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암호화폐 불장에서 폭발적인 급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료다라고 하는 부분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